아저씨, 채 없어요. 응? 없어? 거기 없으면 없는데. 에? 뭐야, 아저씨네 책 남아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버스 타고 왜 여기 온 건데?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야, 기다려봐. 내가 다시 찾아본다. 책방 주인은 너 내가 찾아서 나오기만 해보라며 수아의 머리를 콩 쥐어박았다. 그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참 좋아했던 아이로 다들 시험 준비로 한창 바쁜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소설을 한 권 찾고 있었다. 고요라는 필명의 제목은 물안개, 시리즈 작품인 고요의 소설은 숲, 서리, 물안개, 고요 순서로 출판되었다는데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고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특히 마지막 작품은 그 존재에 대한 소문만 퍼져 있을 뿐 실제로 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환상의 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아무튼 이렇게 원래도 인기가 많아 어디에 아직 남아있는 책이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것이 수아의 일과였는데 이번에 고요의 마지막 작품을 원본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난 바람에 그나마 있던 것들도 더더욱 손에 넣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수아는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작은 책방까지 뒤적거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없죠? 없다니까? 야, 있어 까불지 마. 수아는 금세 먼지투성이가 된 책방 주인의 뒷모습을 못 믿어온 눈으로 본다. 그가 뒤늦게 콜록거리며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책이라고 그렇게들 찾아 찾긴. 아저씨 진짜 책방 왜 해요? 시끄러. 한번 읽어나 보세요. 손님도 없어서 매일 한가하니까 읽을 시간이야 많겠네. 시끄럽고 그나저나 뉴스에 나왔더니 작가 돈 많이 벌었겠다. 아이고 부러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책방 주인은 뻐근한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며 뭐가 아닌데. 작가는 책이 출판사에 넘어가기 전에 죽었대요. 그게 뭐냐? 그럼 그 작가의 원고를 대체 누가 출판사에 넘겼다는 거야? 부모? 친구요. 친구? 친구. 책방 주인은 제 손바닥이나 손등을 탈탈 털며 대충 쌓여있는 책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더니 그래? 수안도 적당히 바닥에 앉는다. 진짜 슬프지 않아요? 좀 슬프네. 분명 작가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친구였을 거예요. 고요를 만난 적은 없지만 분명 그럴 거예요. 그렇지.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제가 작가였으면 관짝 열고 나왔을걸요? 그 친구는 살아있대? 네? 그 원고 넘겼다는 친구 살아있을걸요? 뭐야, 잘 몰라? 잘 몰라요. 알려준 게 없어서. 수환이 멋쩍은 듯 목을 긁적거리며 실실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끄 지르더니 책방 주인이 깔고 앉은 책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저씨 거기 있잖아요. 거기? 어디? 책방 주인이 놀라 몸이 이리저리 돌려본다. 아니 아래 아저씨 엉덩이가 깔려있다고요. 아하 이 녀석 여기냐? 그것 봐 있다니까. 그 둘은 사이좋게 책을 펼쳐본다. 새벽에 빗소리가 들려 눈이 떠졌다. 폭풍이라도 불어닥친 줄 알고 창문을 열면 바깥 세상은 고요했다. 이러한 일상이 몇 년간 반복되고 있다.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 수가 없어 커피를 끓였다. 그 상태로 30분을 서서 애써 끓인 뜨거운 커피가 차게 식길 기다렸다. 커피가 식으면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고요는 어렸을 때부터 원고지에 무언가 적는 것을 좋아했다. 사각거리는 연필이나 볼펜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나가보라고 해서 나간 글짓기 대회는 무척 즐거운 추억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원고지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쫓았다. 고요는 그날 글짓기 대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이후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을 것이다. 오늘은 더 못쓰겠어 하고 노트북을 쾅 닫는다. 순간 화면에 금이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잊는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밤인가 그게 아니면 오늘은 날이 흐린가. 그게 무엇이든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해 고요는 부엌으로 향했다.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10번이나 반복했다. 결국 식탁에 던져져 있던 식빵을 한 장 먹었다. 식감이 바스락거려 입안에서 흩어진다. 배가 부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소파에 누우려니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꾀꼬리가 참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밥 먹었어? 고요와 안지의 첫 인사는 늘 서로를 향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서로 대답하지 않는다. 고요는 문을 열어주고 안지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뿐이다. 빵 먹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해버리는 고요의 모습에 안재는 빠르게 식탁 쪽을 본다. 빵 부스러기만 남아있는 봉지가 혼자 뒹굴거린다. 그녀는 당장 그것을 손에 쥐어 묶어버리고는 자신이 산 따끈따끈한 빵을 올려둔다. 밖에 비 오던데 창문 닫아뒀어? 라고 안재가 묻자 고요가 대답하지 않아서 그녀는 어깨만 한번 으쓱 하고는 집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전부 확인한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닫았어. 혼자 묻고 대답하며 안재는 고요의 옆에 앉았다. 그녀가 낡은 소파 위에 힘없이 늘어져 발가락 끝이 닿을 듯 앉으면 고요는 당연하다는 듯 안재의 무릎 위에 다리를 올렸다. 그럼 둘은 각자 다른 꿈으로 추락했다. 끝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마치 물살에 휩쓸리는 듯 몸을 맡기면 끝에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처음에는 거스르려 애를 썼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고요의 꿈은 누구도 닿은 적 없는 바다의 너머를 닮았다. 소리도 감정도 온기도 없어 머지않아 형태의 개념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녀가 씹던 마른 식빵과도 같다. 입안에 손적도 없이 바스러진다. 안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작은 조각이었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가루가 되어 조심스러웠다. 형태를 잃는다. 하나의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 없었던 듯이. 글을 쓰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고요는 자신이 글을 쓰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면 글 때문에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글을 쓰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요만의 이야기였을까?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바닥 밑에 있다고 믿었다. 그랬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이름 없는 존재들은 무서운 속도로 금방, 훌쩍 자신의 길을 뛰어넘어 하늘 높이 있었다. 닿지도 않는 곳이었다. 당신들 정말 괴물 같은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구나. 차라리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고 싶었다. 얼마나 찬란했는가. 원고지를 펼쳐도 사각거림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땐 집에 있던 종이란 종이는 전부 태웠다. 비명이라도 들릴까 싶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뿐 그 순간 노트북을 샀다. 사각거림은 사라지고 둔탁한 소리만 울리는 일상이 이어졌다. 그러니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여 평소와 다를 건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는 바다의 너머를 향했다. 처음부터 존재한 적 없었던 듯 세상 하나가 사라지고 안재는 고요의 짐을 컨테이너로 옮겼다. 혹시라도 더럽혀질까 몇십 년이고 그것을 지키는 미련한 짓을 했다. 그녀의 마음을 전부 원고지에 옮긴 뒤 출판사에 팔았을 때는 그래도 이거라면 고요가 기뻐할지도 모르겠다는 착각을 했다. 너는 몰랐지만 나는 너의 글의 가치를 알아. 분명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렇게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고 뉴스에 나오고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모든 것이 잿빛과도 같았다. 멈추지 않는 울림이 계속 심장을 때려서 잔잔한 고통은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좀처럼 들릴 일이 없는 소리가 다가온다. 다른 여러 세상이 닿기 전에 안재는 고요의 쪽지를 펼쳐보았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누구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안재는 아주 오랜 시간 고요의 작품을 지켰으나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혹시 너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 모두 너의 허물을 사랑한다. 멀리서 보고 있으려니 끼름직해 견디기 힘들었다. 껍데기에 가치가 새겨지고 말았다. 그 가치가 덧없는 것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화를 낼 사람이 없다. 작품만 남고 작가는 사라졌다. 분명히 그의 세상이 존재하는데 창조주는 어디에도 없다. 미안하다는 말에 안재는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누구에게로 어디로 향하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촛불을 켰다. 종이의 품으로 불나방을 던졌다. 타오른다. 일렁인다. 떠오른다. 사람들은 몰라. 너의 외로움에 대해. 다들 네가 꿈의 내용을 일기장에 옮겨 적는 데 글을 쓴 것이라고 믿어. 그 원고지. 그 식빵. 그 소파. 깨진 TV의 금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던 고요. 자신의 오열을 빗소리로 믿던 고요. 끝내 형태가 사라진 고요. 고요해. 두 번은 시작되지 않을 너의 세상이 너무나 고요하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안돼, 들어봐. 나 오늘 처음으로 관심 받았어. 오, 진짜? 전부터 꾸준히 내 글을 읽었대. 너무 좋다고 응원한대. 지금 꿀 한 스푼에 입에 가득 물고 있는 기분이야. 삼켜야지, 바보야. 고마워.